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크립토 시장 어느덧 열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매매 전략들과 함께 또 코인에 관한 분석까지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오실 텐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날의 하락폭들을 만회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1%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큰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내려온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소폭의 조정세를 받으면서 시장 자체의 유동성들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그러한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의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한때 구글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독주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헤드라인이 걸렸었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는 다시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엔비디아의 무서운 질주로 뉴욕 증시에서 또 새로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소식이 있었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의 마켓캡이 상당히 커져간 하루였고요. 그에 따라서 또 다양한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악재로 해석을 했었던 GBTC 유출량에 관한 내용들보다는 현물 ETF의 총 유입량에 관한 내용들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세를 한번 바로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자체가 5%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건데 오늘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불이 만연한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이요. 24시간 기준으로 5% 넘는 상승률 나타내면서 현재 52,000달러 선 넘어서고 있고요. 하나로 따지자면 7천만 원 선 터치하면서 또 좋은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24시간 상승률이 더 커지면서 2,800달러 선 현재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5%가량의 상승률, 그리고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도 0.54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르다노, 에이다, 아발란체, 도지코인 순으로 또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알트코인 비롯한 비트코인들의 상승률도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불장의 시작일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지에 관해서도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내용도 준비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또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가셔야 할지 오늘도 다양한 잔소리 또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바로 모셔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님을 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많이 흥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 퍼즈님의 매매 전략들을 복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이제 요거 어제 피디님께 자료 드릴 때 네. 요 부제를 죽어도 매매 전략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걸 아래 띄워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죽어도 썬더랜드라고 네. 이제 다큐가 있어요. 알죠. 네. 아세요? 네. 네. 거기서 딱 따온 건데 예측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근데 그렇죠. 예측보다 매매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매매 전략으로 이렇게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정말 한번 결과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2022년 8월 22일 날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보면 여기 1,000만 원 기준으로 진행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원래 저랑 아시는 분들끼리만 하다가 여기 이제 딱 팍스경제TV에 가져와가지고도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게 여기 방송에 맨 처음 가져왔던 게 2023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8월부터 좀 시간은 좀 지났는데 한 1,000만 원으로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를 만든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FTX 하락을 겪고 나서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FTX 하락 때는 80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매수를 잘 해서 이렇게 만들고 가장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그 12월 4일 작년 12월 4일 날 캡처하고 12월 5일 날 방송하는 이때였고 이때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현금이 한 390만 원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총 보유 자산이 1,6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1,600만 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고 이제 어제 캡처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제 캡처한 거 기준으로 보면은 궁금합니다. 네. 1,980만 원이 됐습니다. 이야, 거의 100% 수익 아니에요? 이 네, 정도면은? 근데 지금은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와. 어제 기준으로 캡처한 거니까. 네. 자, 오늘 지금 딱 봤을 때는 2천만 이야. 원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전날 저희가 자료를 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현금은 이제 470만 원 정도이고. 이야, 현금도 많네요.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세부적으로 보면 뭐 비트코인 수익률은 111%.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54%, 55%, 그다음에 솔라나가 414%,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지난 12월에 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그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정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조정이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도 고점 대비해서 20% 되는 조정이 왔습니다만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쵸.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예측이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 건데 그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뭐 반감기가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파동상으로 조정이 올 만한 자리였고 이런 거를 보고 조정이 올 거라는 걸 예측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엔 올라간다. 반감기가 지나면 결국엔 올라간다. 결국엔 올라갈 가능성이 90%, 95%가 된다. 그리고 올해 안에는 비트코인의 전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16만 달러, 한 2억 정도겠죠. 최소 16만 달러, 많게는 한 25만 달러, 26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매매 전략을 짜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에는 올라가니까 코인 비중은 50%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고점에서 진짜 정확하게 딱 팔고 떨어지기 전에 팔고 아래에서 저점에서 딱 살 수 있으면은 현금 비중이 100%였어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쵸, 그게 쉽지 네. 않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현금화를 했는데 내 예상이 틀려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갔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50% 최소 50%가 넘어야 된다라고 제가 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코인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현금화를 좀 하긴 할 거다. 네,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현금 비중이 한 20% 정도였고 그다음에 한 25%에서 30% 정도까지 만들 예정이다라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현금 비중이 최대 30까지 만든다는 소리는 코인 비중이 아무리 적어져도 70이라는 소리예요. 왜? 어쨌든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이런 거를 종합해서 대응이 어렵다면 존버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응이 어렵다면 그냥 가만히 사고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떨어졌을 때 손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쨌든 반감기 이후로 올라가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12월 달 것과 이제 어제 거를 비교해 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면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화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390만 원에서 470만 원 네. 현금화를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금화 한 거예요. 근데 보유 자산도 늘어났죠.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결국에는 올라갈 것 혹은 저의 예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 근데 다른 가능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다 고려한 매매 전략을 짰기 때문인 거예요. 뭔지 이해가시죠? 네. 해서 제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부 다 현금화 했으면 이거 이만큼 됐을까요? 안 됐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인 거니까 만약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현금으로 아래에서 많이 매수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짰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떨어져도 좋고, 아니면 생각한 대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도 좋고. 네, 좋은 네. 그러한 매매 전략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전략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요걸 보고 저는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약간 볼멘 소리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아니 네가 떨어진다며. 아, 그렇죠. 네. 거기에만 또 집중을 하시는 네. 거죠. 네. 근데 저는 늘었잖아요, 자산이. 그렇죠. 네, 저는 자산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매매 전략을
똑같은 예측을 보고도 매매 전략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네, 해서 제가 매매 전략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매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직 안 늦었어요. 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감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맞아요. 반감기 전에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감기 끝나고 나서 지금 기껏 해봐야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52,000달러라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최소 16만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사서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3배 가는 거예요. 그리고 25만 달러, 26만 달러까지 가면은 지금 사갖고 가만히 있으면 5배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고 지금도 아직 구매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아직 안 늦었어요. 네. 지금 계실 거예요. 우리 아마 신규 투자자분들 네. 말씀하시는 거죠? 요 뒤에 있는 이제 주식 방송 보려고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안 늦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야 저거 사기 아니냐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근데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코인들은 리스크가 항상 있는 건 맞는데 비트코인은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됐는데 예, 그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을 그러니까 실제로도 달러의 대체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러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비트코인을 좀 자산 일부분이라도 사셨으면 좋겠고 지금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래서 못 사면 이 가격 다시 나옵니다. 앞으로 평생 안 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해서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식으로 매수하는 것. 네, 뭐 반감기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달 동안 정식 매수를 지금 추천드리기 조금 어렵고 한 3-4달 정도 네, 정식으로 매수하는 거를 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매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코인은 올라갔는데 이렇게 쓴소리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속상해요. 네, 속상하죠. 근데 지금만큼 매매 전략을 점검하기 좋은 타이밍이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자, 2023년이 여기고요. 2024년이 여기예요. 그러면 2023년은 수익을 봤었어야 돼요. 아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 대다수 분들이 못 봤죠. 네.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렇게 떨어진 게 루나테라. 아, 네. 그 다음에 FTX로 FTX. 떨어진 게 이때. 이렇게 바닥을 딱 기면서 15,0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저는 그럴 리가 없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걸 어떻게 살 수 네. 있겠습니까? 어디서는 네. 뭐 10,000달러를 간다는 둥, 막 맞아요. 1,000달러를 간다는 없어진다. 둥, 진짜 그냥 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데서 매수하기가 쉬웠겠냐고요. 쉽지 않았다는 맞아요. 거예요. 저점에서 매수하기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사실 작년에 수익을 크게 보기는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작년에도 이슈들이 많았어. 뭐 SVB 뭐 파산도 파산하고 있었죠. 뭐 이것저것 뭐 그다음에 뭐 게리 겐슬러가 뭐 바이낸스도 공격해. 공격도 그다음에 많이 뭐 하고. 에이다 솔라나 이런 거 증권이라고 또 공격해. 막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작년에는 수익이 났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2024년인데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그래도 한 10%는 넘어갈 것 같은데 더 넘겠죠? 계산하면. 근데 여기서 가만히 사고 있었으면 수익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코인 비중을 높게 가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쵸, 맞아요. 안전빵이라고 한다면 현금을 많이 갖고 가세요라고 현금 말하겠죠. 확보해라. 약간 이렇게 네, 말할 그런 게 수 있을 것 쉬워요.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말을 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요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 ETF가 뭐 승인됐는데 GBTC 뭐 유출량이 많다고? 그 얘기도 너무 많았죠. 뭐 실망물물 쏟아진다고 네. 하고 이런 와중에도 그 코인 비중이 50%가 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던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여기서 제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요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이게 맞는 것 같으면 취하셔야죠. 여러분 저랑 뭐 이렇게 기싸먹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해서 그러니까 저는 말로만 하지 않잖아요. 이거 포트폴리오 제가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 거 원래 계좌는 또 따로 있지만 요거는 딱 따라하실 편하로 1,000만 원을 딱 맞춰 시작한 거였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수익으로 만들어서 갖고 와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쟤보다 더 수익률 좋다라고 하면 정말 잘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똑같은 분석을 보고 하는데도 내가 왜 쟤보다 수익률이 안 좋을까라고 하시면 어떻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방법 이런 걸 캐나 가셔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하면 본인의 매매 전략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타가 많이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과를 보시라. 본인 계좌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단타를 해가지고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대다수는 아니에요. 네, 대다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네. 뭐냐면 비트코인 위주로 갖고 있어라. 맞아요. 네, 그리고 기억나시죠? 최근에 이더리움을 조금 더 언급을 하셨는데 뭐 최근에 이더리움 또 크게 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비트코인이 많이 안 떨어졌는데 알트코인이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는데 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냐 그럴 수 라고 있죠.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 것만 봐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서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가 많이 올랐지만 그건 사실 운이 좋았던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쟤는 왜 포트폴리오 저게 짤까? 다른 사람들은 다 단타라고 막 급등하는 코인 막 이거라고 막 뭐 2024년 뭐 급등할 뭐 1000% 갈 10배 될 코인 몇 가지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쟤는 왜 저렇게 할까? 예. 그리고 그런 애들은 다 인증하지 못하지만 왜 쟤는 인증을 할까라는 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정말로요? 네. 그러니까 매매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네. 반감기 이후에는 누구나 다 수익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매매 전략을 점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수익은 수익이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 수익인데 근데 남들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남들보다 수익률 떨어지고 그다음에 결국엔 조정이 오거든요. 그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엔 또 하락장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하락장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지금이 마지막이지만 아직 안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곰곰이 한번 복귀하듯이 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내 매매가 작년 한 해 어땠는지 지금 요 조정을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또 시청자분께서 비트코인이 계속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라고 남겨주신 말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처럼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관한 투자에 관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어떤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관해서도 망설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상승률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믿음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이제 적립식 매수는 유효하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을 점검하고 또 이 시장에서 마인드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피디님도 비트코인 아직 안 사셨다라고 하는데 이 방송을 보시고 한번 오늘부터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퍼즈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조정을 올 수도 있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은 조정이 크게 없이 가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앞으로 시나리오에 또 조정이 있을까요? 요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죠, 너무. 진짜로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요 정도만 조정받고 요번에는 현물 ETF 있으니까 그러니까. 라고 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조정을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오. 왜냐? 지난번에도 큰 조정이 있었고 지지난번에도 큰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왔던 조정은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조정이 반감기 전 큰 조정이라고 하기엔 애매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감기가 이후에 뭐 한 3-4달이 지나가거나 안 그러면 아예 비트코인 정구점 뚫고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에는
요 조정을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해서 일단 뭐 그 시간이 별로 되는 없지만 대로, 네, 네. 되는 대로 이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분석해볼게요. 드리면은 네. 일단은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장으로 올라간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감기전 조정이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요렇게 그러면 도대체 언제 내가 안심하고 그냥 마냥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시면 그런 구간은 없긴 해요. 예, 왜냐면 한참 그 비트코인 정고점 뚫고 올라가도 조정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파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비트코인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차트 파동 카운팅적으로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냐면 그래요? 네. 지금은 얘가 1, 2, 3, 4, 5의 확장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1, 2, 3, 4, 5인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고민하는 이유가 결국엔 큰 조정이 없어서거든요. 근데 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을 신경 쓸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1, 2,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크게 파동 카운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완전 상승장인 네. 거네요. 네, 요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조정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사실 현금 비중을 그래도 조금 유지할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네, 조금 네. 유지할 생각입니다. 물론 생각이 바뀌면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어쨌든 요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을 0으로 만드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 성향상 안전주의적인 성향상 뭐 현금이 0이 되는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현금 코인 비중의 90%가 넘어가려면 저는 여기 정고점 정도는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사면 늦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정고점 넘어봐야 8만 달러예요. 근데 8만 달러일 때 사도 2배. 진짜요? 네. 아니면 16만 달러까지 간다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그때 사도 24만 달러까지 가면은 3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늦지 않고 심지어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알트코인은 저 바닥에 있습니다. 네. 해서 저는 일단은 현금을 섣불리 매수하는 데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파동 카운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추후에 좀 봉이 사실 말씀드리면 한 주봉이 몇 개 더 마무리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조금 유지할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떨어지면은 어디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그럴게요. 높은지에 대해서 이제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결국에는 요 일봉 볼린저 밴드 중심선 3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도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지지받을 가능성이 꽤 높고 요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를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으면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면 그냥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 일단은 전고점 테스트할 것 같아요. 최고점. 그러니까 이제 68,000달러를 테스트를 해보지 않을까. 테스트라는 게 뭐 무조건 뚫는다는 아니고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뚫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고점 향해 가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우리가 추가 하락에 관한 시나리오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상승에 관한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에 관한 팁들 계속 퍼즈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또 크립토 관련한 또 다양한 소식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